서울에서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매매가 1억 원을 넘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단지 바로 옆에 3천여 가구에 가까운 레미안 원베일리 입주를 앞두고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는 15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이전 최고가 대비 5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20억, 21억도 갔었죠. 제일 비쌀 때. 지금 한 15, 16억 나오고요. 지금은. 그걸 월세 계산해갖고 주인이 내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죠. 이처럼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올 들어 거래된 현황을 비교한 결과 54%가 직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역전세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값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58%에서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20년 7월 말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에 4년치 전세값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로 인해서 가격이 단기간 폭등을 했고요.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최근 1년 사이에 역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년 전에 받은 보증금에서 평균 1억 원을 차액으로 내줬습니다. 하반기에는 3천만 원 더 많은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전세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중구이고 동작구, 서초구, 은평구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2020년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급등한 전세값이 2021년 말경 정점을 찍었습니다. 급등에 따른 조정과 경기, 인천, 지방의 입주 물량 증가로 올 하반기 이후 역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역전세난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전세가가 기존 시세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되면 보증금 부족분을 집주인이 채워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낙폭이 커지면서 집주인이 추가로 마련해야 할 평균 금액은 7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집주인들은 돈 구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신규 대출이 4조 6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4대 은행에서는 2조 6,885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했지만 신설된 보증금 반환 목적 특례 보금자리론이 2조 4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미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꽉 찼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면 돈을 추가로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적잖이 몰린 겁니다. 올해 1월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주택 가격 및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고 역전세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해 수도권 집주인 상당수가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의 역전세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까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상당수는 자금 융통이 안 돼서 그 계약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돼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 좀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국민 세금을 쥐어주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무리하게 집을 산 경우까지 도와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택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대출에 제한을 두는 등 선의의 임대인을 가리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친강 외교부장이 평소와 달리 건물 밖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맞은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 이후 이어진 첫 악수. 공개 발언 없이 시작된 대화는 업무 만찬을 포함해 장장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미 국무부는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회담을 했다며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통 채널의 유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솔직하고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지난해 양국 정상의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칭강 부장이 워싱턴 DC를 답방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국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팬데믹 이후 줄인 두 나라 간 항공편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일치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옹호를 내세우며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국제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에 구금된 미국인 석방과 좀비 마약인 펜타닐 원료 수출과 관련해서도 조치를 촉구했지만 중국은 전혀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칭강 부장도 두 나라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라며 중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두 나라 간 가장 두드러진 위험이라고 지적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행동과 홍콩의 인권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 분쟁에 이르기까지 쟁점 하나하나에서 팽팽한 이견을 확인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일요일 자정을 넘긴 시각, 미국 시카고 부근 월로브룩 쇼핑가 주차장입니다. 몰려든 경찰차와 사이렌 소리로 혼란스럽습니다.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연휴를 맞아 축제가 열리던 중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평화롭고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지다 갑자기 여러 사람이 군중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So I was laying in bed and then I heard a helicopter go overhead and then I got up and looked out the window and it was just chaos. 한 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는데 아직 용의자를 검거하진 못했습니다. Do you know if there were multiple shooters? That's still unclear at this time. It's still, like I said, it's still a very active investigation. 비슷한 시각 세인트루이스의 한 건물 안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층 사무실에서 10대들이 모여 심야 파티를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17살 청소년 1명이 숨졌고 10대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0대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다수의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This Father's Day, families across the St. Louis region woke to the news of yet another mass shooting. It's every parent's worst nightmare, tenfold. 토요일 밤 8시 반쯤에는 서북부 워싱턴주의 한 캠핑장에서도 무차별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Shooter continued to shoot randomly into the crowd, and the suspect was eventually taken into custody. 가족을 생각하고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뜻깊은 연휴가 이딴 총격 사건에 의해 4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콜롬비아 밀림에서 40일 만에 어린 사남매를 찾아놓고 실종된 군견 윌슨은 대대적인 수색에도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아이들은 병원에서 그림까지 그리며 윌슨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살의 독일산 셰퍼드 군견 람보입니다. 람보는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로켓 파편에 맞아 두개골과 턱이 부서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Itt van neki egy műtétje, itt végig a füle, itt ez a rész teljesen, és itt a fogát is lehet látni, hogy mennyi hiányzik belőle. Felül 1, 2, így. 응급수술 뒤 기적적으로 살아나 헝가리에서 재수술을 받고 8개월에 걸친 재활치료를 하며 이제 경찰견으로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활시설 등에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과 어울리며 교훈과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kkor pont a Rambóval esetleg ezeket a gyerekeket kicsit érzékenyíteni tudnánk, és meg tudnánk azt neki mutatni, hogy igen, sérült, más, de ugyanazokat a dolgokat meg tudja csinálni, mint a többi kutya. 람보가 경찰견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이 멀리 떨어진 남반구에서는 또 다른 경찰견이 훈련에 한창입니다. There's always a problem we're working on, so it's constant training. We've got dogs that specialise in currency, firearms, explosives,
drugs and technology. 오늘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고도의 훈련을 거쳐 태어난 군견과 경찰견들이 위험을 무릅쓰며 말없이 영웅적인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네 발로 선 공룡이 오리 주둥이처럼 생긴 입으로 땅의 고인물을 마십니다. 3D로 재현한 뼈 구조를 보면 새 부리 모양의 입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7,200만 년 전 칠레 남부의 강과 평원을 돌아다니던 초식 공룡입니다. 최대 길이 4m, 무게 1톤인 공룡은 지난 2013년 칠레 연구소가 뼈 조각을 발견한 뒤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Lo que les permitía procesar de manera muy eficiente el alimento vegetal del que se alimentaban. En particular, Goncoquien, así como prácticamente todos los hadrosaurios, era un animal que vivía en manadas, era gregario. 이번 연구는 비슷한 입모양을 가진 하드로사우루스가 백악기 후기를 지배했다는 기존 학설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성을 감소시킬 정도로 전 세계에 번성한 하드로사우루스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게 공룡 멸종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는데 이번 연구가 더 많은 종이 살았을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Importante y también está hacia el final de la era de los dinosaurios, cuando la mayoría de los dinosaurios de ese tipo, eslabones transicionales a los picopatos, se habían extinguido en el resto del mundo. 연구진은 과도기의 오리 주둥이 공룡이라며 하드로사우루스보다 앞서 남극의 바로 북쪽에 진출한 공룡이 있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칠레를 비롯한 6개 나라 과학자들이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공개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들것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환자.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오른 인도의 온열 질환자입니다. 인도 2개 주에서만 지난 주말 1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높고 습도는 25%가량으로 낮아 주로 노인층에서 열사병과 탈수 증상이 빈번합니다. जो इनके अंदर जो बीमारियां थी वो एग्रेवेट हुई हैं, बढ़ी हैं, क्योंकि ओल्ड एज में लोग गर्मी बर्दाश्त नहीं कर पाते हैं, जिसकी वजह से 나눠주는 물 한 잔으로는 갈증을 가시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늘을 찾아 몸을 기대보지만 겪어보지 못한 더위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멕시코의 수도는 가장 더운 초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años o los últimos 20 años no se tenía una ola de calor con esa duración. Por eso la marcamos como atípica. 때이른 더위의 원인으로 꼽히는 엘니뇨는 동물에게도 가혹합니다. 미국 텍사스 바닷가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닷물이 더워져 물속 산소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해변에선 굶어 죽은 야생 조류 사체가 줄지어 발견됐습니다. 역시 엘니뇨로 바닷물 온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Y eso hace que los peces de los que ellos se alimentan se vayan a mayor profundidad y no los tengan al alcance. 엘니뇨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상 고온과 각종 기상 이변을 동반합니다. 특히 이달 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 1979년보다 1도 이상 높아 역사상 최고로 뜨거운 6월이 될 거란 예측입니다. YTN 유재국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책임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6월 모의평가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 밖에서 수능 문제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인데 이 원장은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교과과정 외 출제로 평가원이 감사까지 받게 되자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대입정책을 맡은 교육부 책임자가 교체되고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장까지 사퇴하는 초대형 변수에 수험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교과과정 밖 출제로 비판받아온 킬러 문항을 반드시 없애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거듭 확인되면서 대입 전략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들을 없애도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상위권에선 수능 등급 간 점수차가 촘촘해져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요즘 수능이 점점 쉬워지고 있는데 변별력도 떨어지고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쉬워진다고 하면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랑 그럼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수능에서 지켜온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 흐름을 제 생각에는 좀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근데 이거를 5개월 전에 발표한 게 좀 부담으로 다가왔고.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과거 교과부 장관 당시 유일하게 그것도 3년 연속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당시 EBS 연계율을 70%로 올리면서 물수능 꼬리표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학업 성취도도 강화하는 데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존치반침 역시 사교육 시장을 달굴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69살 김영재 씨는 지난 1월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물 관리인 일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눈이 나빠지면서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이후 비용 8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돌려받은 보험금은 통원 치료비 50만 원뿐이었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법내 지금 대법원 판례 그 관련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 들으면 하게 되는데 법원 판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독위원회에다가 민을 넣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일괄 분류하는 관행은 위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수술에 2시간 정도 걸리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원 치료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김 씨처럼 입원 수술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백내장 수술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 A사에 접수된 지난해 4분기 백내장 수술 건수는 1분기보다 89.2%나 줄었습니다. B사 역시 감소 규모가 88.6%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수술 건수가 줄면서 지난해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 보험금은 2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저희가 엄청 줄었더라고요. 통원 치료비는 하루에 해봤자 많이 해봤자 35만 원 한도예요. 입원 치료비는 한도가 크니까 5천만 원 한도니까 수술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그냥 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비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사정은 나아졌지만 문제는 환자 보장 범위가 줄면서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금 관련 분쟁은 재작년보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한테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실손보험을 드는 그 이유 자체에 근본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암묵적 담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금융당국이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다. 불났다. 어떡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수준이었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친 줄 알고 창문을 봤는데 검은색 차에서 운전자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나오고 있었고요. 정부는 이 같은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의 부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 부담금은 피해인당 최대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대물 피해의 사고 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대인 대물을 합쳐봐야 최대 1,5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13배 이상 책임을 강화한 겁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2,336건으로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0.8명, 부상자는 79.4명에 이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음주운전을 막지 못하는 데다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이어지자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배경은 자동차 업황 호조도 있지만 지난해 대비 34조 원 가까이 덜 거친 세수 부족 사태도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5천억 원 안팎에 그칩니다. 명분이 떨어진 다른 한시적 세제 혜택까지 중단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감세가 불투명했을 때 80%에서 임시로 60%로 낮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국회 합의로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 급락하면서 인하 명분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거 없습니다.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돼 8월 말까지로 4번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단계적 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덜 거둔 세금은 지난해에만 5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또 전쟁 여파로 1배럴에 130달러 안팎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는 중국 수요 부진에 한때 60달러대로 떨어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의 혜택이 집중되고 과소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최근에도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지원 방식이 더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8월 말 즈음에 유가와 물가, 세수 여건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주가 동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 등의 거래 내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비롯한 5명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십 개 계좌를 통해 동일산업 등 여러 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장 매매와 고가 매수를 비롯해 물량 소진 주문 등을 수천 차례나 했다는 점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서로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장 매매 방식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거래를 유인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강 씨 등이 104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시세 조정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소액 주주 운동을 벌여왔고 자신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여 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주가가 오르자 일부 기업들이 승계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불법적인 매매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매를 검찰이 시세 조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유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필연적으로 교차명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뻔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거래된 것은 통장매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면서 소환 조사나 신병 확보 시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나무는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흙과 돌무더기도 가득 쌓였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가 덮쳤을 때 경기 여주시 명품리 주택의 앞마당 모습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찾아간 명품리.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토사가 쏟아져 내렸던 곳입니다. 길 한편에는 집채만한 바위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복구 작업에 투입됐어야 할 굴착기는 한 달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해를 넘겼는데도 복구 작업은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들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사실 위험해요. 비만 내리면 계속 패이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도 너무 속상하지만 뒤에 저렇게 돌이 쌓여 있으니까. 당시 특별 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는데 지금껏 복구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이 상태로 다시 장마를 나야 하는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도로가 좀 빨리 복구가 돼서 다니는데 좀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주시는 지난해 수해 직후 피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복구 계획 수립부터 설계, 입찰까지 많은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난달에야 착공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착공 이후에도 일부 사유지에선 토지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해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특별 재난지역에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모두 21군데, 이 가운데 복구가 모두 끝난 곳은 3곳뿐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해안가를 벗어난 곳에서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파도로 불리는 이안류에 휩쓸린 겁니다.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안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약 47.9건이 관측됐는데 지난해는 87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구조된 피서객도 10년간 700명이 넘습니다. 이안류는 파도가 클수록 발생 확률이 커지는데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물결 높이, 파고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의 에너지의 증가, 그리고 대기의 안정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바다 부근의 바람이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바다의 물결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이안류의 원리와 파도 높이의 관계를 실험해봤습니다. 파고가 낮을 때는 탁구공이 천천히 퍼지면서 밀려나가지만 파고가 높을 때는 탁구공이 빠른 속도로 줄지어 밀려나갑니다. 해안을 따라 일정하지 않은 파도가 먼 바다에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안이랑 가까운 곳에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큰 파도가 들어왔을 때 크게 세파하는 부분과 파도가 작은 부분, 세파가 작게 일어나는 부분의 변화량이 경사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이안류가 만들어집니다. 이안류는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안류 예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날씨누리에서 국내 8개 해수욕장별 이안류 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3시간 간격 정보를 1시간으로 촘촘하게 하고 기간도 연중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안류에 휩쓸리면 진행 방향의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벗어나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수면에 누워있는 자세로 떠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난 단 한 번도 타겟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내가 조만간 또 보자 그랬지?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마르코.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복서로 살아가는 마르코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 한국을 향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다리는 건 목숨값을 노린 사람들. 숨가쁜 추격과 반전 속에 서서히 비밀이 밝혀집니다. 신세계와 마녀의 박훈정 감독의 코피노를 소재로 한 신작 귀공자로 신인 강태주와 김선호 배우가 스크린 첫 데뷔에 나섭니다. 맑은 눈의 광희는 맞고요. 이제 마르코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마르코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관객분들이 어떻게 평화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만은 또 이 지금 침체된 분위기를 같이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 2, 1, 0 시작합니다. 영화 라방은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다뤘습니다. 우연히 받은 링크에서 여자친구의 모습이 라이브로 방송되기 시작하고 동주는 방송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추격에 나섭니다. SNS와 개인 라이브 방송의 보편화로 누구나 피해자이자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성착취물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공급이 있잖아요. 근데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겠죠. 근데 그 수요를 하는 사람들도 범죄자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범죄도시 3 열풍이 침체에 빠진 한국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다양한 한국 작품 개봉이 잇따르고 있지만 오히려 쏠림 현상만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작품들에 대해서 대단한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락성 혹은 상업성 내지는 작품성과 같은 뚜렷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영화의 다양성 내지는 흥행의 지속성이 과연 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이 2009년 이후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 친 가운데
범죄도시 3 이후 개봉에 나선 한국 작품들도 볼만하고 재미있다는 관객들의 평가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홍상입니다.